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인남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세계화에 관해 학습했습니다. 이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공부했는데요. 이 국제사회에서는 갈등과 협력이라고 하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갈등이 나타났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평화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한 군인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봇대에 게시했을 때 본인이 겨눴던 총구가 되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국제 갈등을 발생시켰을 때 그 갈등의 해는 되려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평화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평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평화는 이러한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러시아에 의해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평화로웠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대피하게 되고 지하 공간에서 방공호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외적으로 전쟁, 분쟁, 테러, 범죄,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우린 뭐라고 하냐? 어떠한 무력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전쟁과 분쟁, 테러, 범죄, 폭행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해한다. 바로 직접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보았을 때 직접적 폭력이 없었을 때 소극적 평화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시나요? 혹은 탱크가 보이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때리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평화로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질문한다면 선생님 저는 아닌 것도 같아요 하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에게 어떠한 평화가 필요한지 그 다음 평화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화는 사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우리나라는 국제하천 댐 건설을 두고 주변 국가와 갈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에 댐이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사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물이 부족하다면 과연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마실 물도 구하지 못하고 선생님 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면도 끓여 먹지 못한다면 굉장히 난 불행할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지역의 강은 흙과 먼지, 배설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었어. 그런데 특수한 장비를 제공받아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 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점차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졌지요. 자, 이러한 평화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해. 자, 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빈곤, 기아, 배고픔,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평화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극적인 평화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 적극적 평화는 무엇을 포함하냐? 바로 소극적 평화를 포함합니다. 즉 뭐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간접적인 폭력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적극적 평화는 다른 말로 하면 구조적인 또 문화적인 폭력도 없어야 한다. 자, 이 두 가지 폭력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간접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폭력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의한 사회 제도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폭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 적극적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없어져야 하는 바로 첫 번째 구조적 폭력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이 구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주변의 법이나 제도, 정책과 같은 것을 의미해요.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아프리카 흑인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흑인 전용 병원에서 태어나 흑인 거주 지역에서만 살아가고 흑인 전용 학교만 다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흑인 직장만 다녀야 되고 기차, 통행증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불합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네요. 왜? 바로 흑인이라는 이유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조적 폭력은 사회 제도, 구조, 바로 무엇을 포함하냐? 인종, 또 성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계층들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곤이나 혹은 부의 정도, 정의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대표적으로 우리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 이렇게 식량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있고요. 원조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교육 봉사를 통해서 이들이 공부하고 또 학력을 증진하면서 더 나은 지식을 갖고 또 그 국가의 국력을 위해 일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도 제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 폭력을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자, 적극적 평화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폭력의 제거, 바로 문화적 영역이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폭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 예술, 과학, 사상 등을 통해서 폭력을 자행하는 문화적 폭력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카슈미르 분쟁, 주민들 무력 진압 항의, 상가 철시라고 해서 자, 이 카슈미르 분쟁은 인도에서 이슬람과 힌두교에 의한 분쟁이었죠. 즉 종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폭력이 자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적 폭력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종교, 그리고 과학, 그리고 이 종교에서 야, 무력 분쟁을 해도 돼. 야, 우리가 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폭을 해도 된단다 라는 사상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교, 과학, 사상, 문화적인 범위에 의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문화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적극적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직접적 폭력이 없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구조적 폭력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 문화적 폭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을 모두 제거된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다? 적극적 평화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했던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갈퉁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우리 2024년 초반까지 살아 계셨는데 얼마 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접적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직접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과 말로 하는 폭력, 그 다음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때리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폭력은 간접적 폭력이네요. 자,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에서 일어난다. 즉,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 주요 형태는 정치와 경제의 억압, 그리고 착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우하냐, 부유하냐를 가지고 착취할 수도 있겠고요. 그 정치 안에서 어떤 인종이 우세를 잡고 있는가로도 판별해 볼 수가 있죠. 이 두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뭐가 존재한다? 바로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이것은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매체와 교육 내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뭘 하냐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뭐 한다? 정당화시킬 수 있다. 자, 이런 사상이나 과학, 예술 등을 통해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적 폭력으로 인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우리나라는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끝났나요?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종전이 된 것은 아니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생존의 위협을 받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바 있죠.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우리의 민족을 서로 총으로 쏘면서 사망시킨 바 있습니다. 3여 년의 전쟁이 끝나고 휴년협정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 소극적 평화는 달성됐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직접적 폭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이산 가족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지역에 보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고 이들이 한 당에 충성함으로써 그 국가 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뭘 제거해야 된다?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직접적인 폭력. 그죠? 우리가 서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구조적인 폭력. 사회 제도나 혹은 어떤 정치 형태에 따라서, 경제 형태에 따라서 누군가를 폭력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상적으로 폭력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통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살펴본 것이 바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였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리적 상상력 더하기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9월 모평이었는데요. 자,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질문,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 사상하면 크게 두 가지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봤던 갈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칸트가 있는데, 자, 이 둘의 평화 윤리 체계가 굉장히 달라요. 방금 살펴봤던 이론들은 대부분 갈퉁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칸트 이론은 조금 국제 협력, 국제 원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생활과 윤리처럼 굉장히 문제가 그냥 이 학자는 이런 거에 긍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직접적인 폭력은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다.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 폭력 또한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될 수 있다. 자, 직접적인 폭력은 뭘 또 형성할 수 있어요? 구조적 폭력을 형성할 수 있고요. 문화적 폭력은 뭘 만들어낸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를 물리적으로 폭력하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간접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 즉,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적 폭력은 다른 폭력과 달리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는가? 아니죠. 우리 직접적 폭력은 뭐도 포함이 되냐? 언어적 폭력이 포함되고요. 또 이 직접적 폭력은 뭘 형성할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예방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죠. 폭력을 아예 없어진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죠. 다음 세 번째, 평화를 실현하는 의도가 있다면 폭력 사용이 정당화되는가? 아니에요. 우리 갈퉁은 자세히 뭐라고 했냐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폭력 사용을 수단할 수 있는가? 아니, 폭력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다.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복지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는 폭력에서 제외되는가? 자, 우리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구조적 폭력을 저해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복지는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다른 종류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가? 그렇죠.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이 둘 모두. 그래서 이 폭력은 각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바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화의 의미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평화의 중요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를 읽어주는 남자 김남이었습니다.